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장을 미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버전스고 다른 하나는 컬이라고 불러요. 각각 이제 발산, 회전 이렇게 불러요, 한국말로. 그럼 다이버전스가 뭐냐, 발산이 뭐냐, 한번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정의가 처음 보면 약간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떤 벡터 필드 U가 있는데,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다음과 같이 극한으로 정의돼요. 한번 잘 보세요. 델타 V가 0으로 갈 때 여기에 어떤 공간상에 점 P가 있는데, 그 P에서의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잘 들여다보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거 많이 본 적분이에요. 이거 무슨 적분이에요? 면적분이죠, 면적분. 플럭스예요, 플럭스. 그러니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은 어떤 공간상에 점 P가 있는데, 이 P를 포함하는 어떤 부피가 있어요. 이 부피를 이제 델타 V라고 하면은, 요 부피를 둘러싸는 경계면 있잖아요, 바운더리. 얘가 델타 S예요. 네. 각각 델타 V랑 델타 S가 타는 게 부피와 그 부피를 둘러싼 경계면. 그러니까 이 경계면 델타 S는 무슨 면이에요? 폐곡면이죠, 폐곡면. closed surface. 그래서 폐곡면이에요. 폐곡면에 대한 적분이에요, 면적분. 그 플럭스를 계산한 값에다가 뭘 나눠준 거냐면, 요 부피로 나눠준 다음에 부피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준 거예요. 요 부분 없다고 보면은 얘를 그냥 플럭스랑 거의 비슷한 놈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냐,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델타 V가 0으로 가면은 부피가 점점 작아지면 당연히 그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면적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얘도 0으로 가요. 근데 면적이 0으로 가면 이제 면적분이 값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면적분도 면적이 0으로 가면은 플럭스라고 할게요. 플럭스도 0으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꼴. 그러니까 0분의 0꼴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디서 계산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직각 좌표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구분 좌표계를 배우면, 공부하면은 이제 또 이게 또 좌표계마다 또 이 발산, 나중에 또 컬도 공부할 건데, 발산과 컬의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오늘은 직각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요 발산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델타 V예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를 둘러싼 면적, 겉면적이 이제 델타 S가 되는 거죠. 델타 S가 이제 총 크게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직육면체 겉면적이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옆에다가 한번 조그맣게 써볼까요? 다이버전스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델타 V가 0으로 갈 때 델타 V 그리고 플럭스, 이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려면은 요 플럭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 부분별로 플럭스를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다른 방법 제가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이제 다른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해보면 사실 안 해봐도 눈치껏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쪽 면을 델타 S1이라고 하고 이쪽 면을 델타 S2라고 하고 요 두 개의 면에 대해서 플럭스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S3에서 델타 S6까지 6개 면이 있어요. 델타 S는 이제 얘는 이제 패곡면이죠. 바운더리예요. 얘는 6까지 다 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요 델타 S1과 오른쪽에 있는 면과 왼쪽에 있는 면에 대해서만 한번 플러스를 계산해 보겠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한 정중앙에 있다고 해볼게요. 요 점을 x, y, z라고 하고 제가 이 축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을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직각좌표계에서 요 부피 요소가 어떻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z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를 x축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x, 요거는 델타 y, 요거는 델타 z가 돼요. 이거 요거 축은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면에 대해서 델타 S1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해 볼 건데 플럭스가 이제 벡터와 면을 내적한 거죠. 이제 델타 S는 뭐냐면 DS는 뭐냐면 이제 요 델타 S의 크기고 이제 n 벡터는 이제 면의 법선 벡터죠. 노멀 벡터. 근데 우리가 패곡면에 대해서는 법선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깥쪽으로 정의하죠. 바깥쪽. 그래서 이 면 델타 S1의 법선 벡터는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바깥쪽. 그리고 여기서는 법선 벡터가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겠죠. 바깥쪽이 이쪽이니까. 근데 얘는 유닛 벡터니까 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1,0,0,0이죠. 얘는 얘랑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0,0,. 뭐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냥 첨자 이렇게 붙일까요? n1, n2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요 점을 좌표를 한번 표시해 놓고 시작할게요.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요? 얘가 이제 정중앙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요게 2분의 델타 x, 요게 2분의 델타 x니까 얘는 여기서 2분의 델타 x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y, z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y, z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델타 S1에 대해서 플럭스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가 플럭스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델타 S1에 대해서. 이제 벡터 필드랑 이제 요 면 벡터랑 내적을 하면 되는데 면 벡터의 노멀 벡터가 요거죠. n1이고 그리고 넓이는 이제 델타 S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벡터 필드는 이제 성분이 u1, u2, u3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1,0,0이었고 이제 요 면적은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는 거죠. 델타 y 곱하기 델타 z를 하면은 델타 S1의 넓이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델타 S2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y랑 델타 z를 곱하면 면적이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제 그 벡터 필드의 이제 x 성분만 나오겠죠. 이제 얘네들이 0이니까 내적하면은 이 녀석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u1이 벡터 필드의 x 성분인데 어디 좌표에서의 x 성분이냐면 당연히 어디 좌표에서 x 성분이에요. 바로 요 좌표. 요 좌표에서의 벡터 필드의 x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는 이제
위치에 의존하죠. 위치가 주어지면 이제 벡터 하나를 주는 거니까 어디에서의 유언이냐면 여기서의 유언이에요. 벡터 필드 x 성분 여기에서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y, z에서의 벡터 필드의 x 성분이에요. 이거 구한 거예요. 이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쪽 면에 대해서도 한번 델타 S2에 대해서도 플럭스를 계산하면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근데 이때 노멀 벡터를 N2라고 하고 면은 이제 델타 S2인데 델타 S2도 똑같죠. 이 델타 S1의 면적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델타 Y, 델타 Z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0이니까 얘도 역시 X 성분, U의 X 성분만 뽑혀서 나오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겠지. 그리고 면적 요소는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디서의 유언이냐면 어디서의 벡터 필드의 X 성분이냐면 바로 이 점. 위치가 다르죠. 아까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x-2분의 델타 x, y, z 이 위치에서의 유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델타 S1과 델타 S2에 대한 토탈 플럭스, 그러니까 완전 토탈 플럭스는 아니죠. 우리는 두 개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 두 개에 대한 이 두 면에 대한 플럭스의 합은 한번 더해 보면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공통이니까 묶어버리고 쭉 적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테일러 익스펜전 할 거예요. 얘랑 얘를 테일러 익스펜전해서 근사시킬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을 테일러 익스펜전 하면은 어디 근방에서 하냐면 이제 x1, y, z 근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2분의 델타 x니까 2분의 델타 x에 u를 x에 대해서 편미을 한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선형까지만 1차 부분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또 전개해주면은 역시 x1, y, z 근방에서 전개시키면은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가 붙고, 그리고 또 쭉쭉쭉 나가겠죠. 테일러 익스펜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dy, dz, 델타 y, 델타 z가 붙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얘랑 얘랑 없어져요. 그럼 얘랑은 이제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되면 이제 2분의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가 있고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델타 y, 델타 z가 있죠. 요거예요. 열심히 계산했더니 이게 뭐예요? 델타 S1과 델타 S2 오른쪽 면과 왼쪽 면에 대한 플럭스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앞에 면과 뒤에 면에 대해서도 해보고 윗면과 아랫면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플럭스를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실 거니까. 앞과 뒤의 면에 대해서 하면은 그죠? 그럼 y가 변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랑 아래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돼요. 나는 못 믿겠다 하시면 제가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한번 하시면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얘는 이제 앞과 뒤의 면에 대해서 플러스 계산한 거, 얘는 윗면과 아랫면에 대해서 플러스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토탈 플러스니까, 그죠? 패곡면에 대해서 플러스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탈 플러스는 델타 S에 대한, 델타 S는 이제 아까 그 위에 그렸던 직육면체의 면적이에요. 건면적 바운더리.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예요?
네, 얘랑 다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공통이니까 공통 부분을 묶어주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다이버전스의 정의 한번 넣어봅시다. 요거를 다이버전스 정의가 뭐였냐면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다이버전스의 정의가 뭐였냐면 델타 V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플럭스였죠. 자, 그러면 요거니까 대입을 해주면 근데 델타 V가 뭐예요? 델타 V가 델타 X, 델타 Y, 델타 Z죠. 그리고 이거 계산한 게 요거였고 이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아유, 글씨 진짜 못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랑 약분되고 그러면 델타 V 이제 0으로 극한 보내면은 그냥 얘가 딸랑 튀어나와요. 구했어요. 됐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직각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의 표현이에요. 근데 요거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모양을. 그때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공부했을 때 나왔던 그 델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세모. 요걸 세모가 이게 세모가 아니죠. 이거 세모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바꿀 거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D 이렇게 쓰고 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한 게 요거고 이렇게 한 게 요거고 이렇게 한 게 요거고 내적은 더한 거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델 오퍼레이터의 정의죠. 이렇게 쓰고 내적 요거는 벡터 필드 U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어떻게 계산해요? 벡터 필드에다가 델 오퍼레이터 내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세요. 다이버전스 어떻게 계산해요? 벡터 필드에다가 델 오퍼레이터 내적하면 되죠. 요게 이렇게 쓰여지죠. 요거예요. 근데 U가 뭐래요? R이래. R 벡터래요. R 벡터가 X, Y, Z니까 U1이 X, U2가 Y, U3가 Z예요. 넣어주면은 Y가 나와. X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 1 답이 얼마? 네, 3이에요. 네, 쉽죠.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음에 벡터 필드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여러분 이 벡터 필드 많이 본 벡터 필드죠. 이거 뭐예요? R제곱분의 1. 네, 뭐예요? R제곱분의 1이 뭐가 있어요? 중력. 또 뭐 있어요? 그 정전기력, 그 쿨롱 폴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하고 요 벡터 장에 이제 다이버전스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이 결과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한번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모양을 바꿀 건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R 해시라는 것은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이 크기로 나눈 거예요. R을 이제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R이 세제곱되고 여기가 R 벡터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R 벡터는 X, Y, Z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Z에 대해서 편미분 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써봅시다. 지울까요? 지울게요. 근데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은 뒤에 것도 알 수 있어요.
차이는 이제 문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몫의 미분법인가? 그거 쓰면 되는 거죠. R 6제곱분에 x를 이제 미분하면은 1, 그러면 R 세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x 냅두고 이게 분모 미분해 줄 건데, 그럼 3R 제곱에다가 이제 R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R이 뭐예요? R이 이제 R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은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다음 적어볼까요? 2배의 그러면 안에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x에 대해서. 그럼 2x가 튀어나오고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r이잖아요, r. 그러니까 r분의 x예요, r분의 x. r분의 x에다 곱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얘랑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x, y, z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결과가. 근데 여기만 이제 y로 바뀌는 거고. 근데 얘의 결과는 여기에서 이 부분만 z로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도 y, z. 그러니까 x만 다른 문자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차관을 한다면은 땡땡땡 있을 건데 너무 대충 하나? 아니 대충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알아두실 수 있죠. 네. 그러면 r 세제곱이 몇 개 나와요? 네, 3개 나오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r 얘는 약분되니까 r에 1승이 하나 있어요. r에 1제곱이 하나 있고, 그리고 x랑 만나니까 x제곱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y가 나올 거니까 y제곱이 나와요.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네, z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r제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앞에 r이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 3r 세제곱 되니까 얘랑 없어져요. 얘가 얼마예요? 0이에요, 0. 자, 여러분 이 결과를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이버넌스 디어럼을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결과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반쪽짜리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의 발산을 계산했냐면 이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벡터 필드의 발산을 계산했죠. 근데 이거 원점에서 0,0,0에서 r의 크기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네, 발산해요. 원점에서 발산해요. 발산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 아까 뭐 계산했을 때 이러한 거 편미분했잖아요. 편미분하고 했는데 얘가 미분이 돼야 안 돼요, 원점에서. 미분이 안 돼요, 원점에서. 뭐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원점을 포함하는 이런 뭐 작은 부피를 생각하면은 이 녀석의 바운더리를 델타 S라고 하면은 이제 다이버넌스의 정의에서 플럭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있죠, 플럭스 부분이. 다이버넌스 정의에서. 근데 이제 델타 S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델타 V를 0으로 보내니까. 자, 근데 요 벡터 필드가 어떻게 돼요? 네, 원점에서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0과 이제 무한대 뭐 대결 이런 건데. 네, 일단 지금은 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발산 정리를 배우고 그 유명한 함수가 있어요. 델타 펑션이라고. 네, 그 녀석을 정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벡터 캘큘러스 책에는 델타 펑션 얘기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델타 펑션 얘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지금은 원점이 아닌 곳에서는 0이 맞아요. 뭐 발산값이. 근데 원점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발산의 이제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발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름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발산하면 이제 뭔가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실제로 그런 걸 뜻해요. 발산이 그런 걸 의미해요. 뭔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양을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발산이.
그럼 발산 정의를 보면은 발산이 뭐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플럭스로 돼 있어요. 발산이. 사실 발산의 의미는 플럭스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플럭스가 뭐예요? 그 유체의 흐름. 우리가 그 유체의 흐름에서 그 모티브를 땄죠, 그죠? 어떤 면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 단 면을 통과하는 그때 유체의 부피 이런 걸로 우리가 플럭스를 시작을 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공간상의 어떤 물리량의 흐름이에요. 플럭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간상에 이렇게 부피를 하나 잡을게요. 델타 V를. 그러면 이 녀석의 바운더리가 이제 델타 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벡터 장을 설치할 건데 한번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유체로 보세요. 유체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유체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어때요? 유체가 델타, 그러니까 요 부피를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있으니까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플럭스를 이 바운더리 델타 S에 대해 플럭스를 계산한다는 것은 뭘 카운트하는 거예요? 네, 빠져나가는 유체의 양을 카운트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노멀 벡터를 생각했을 때 노멀 벡터는 이제 폐곡면의 바깥쪽 방향이니까 지금 방향이 어때요? 유랑 그러니까 유체의 방향이랑 속도 방향이랑 나란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내적하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나가는 양을 플러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나가는 양을 플러스로 생각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이번에는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플러스를 계산하면은 이제 들어오는 유체 양을 이제 카운트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노멀 벡터랑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적하면은 네, 마이너스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면 당연히 다이버전스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이제 정의가 거의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죠? 플럭스랑 다이버전스랑 거의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제 유체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으면은 발산값이 플러스고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은 네, 발산값이 마이너스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뜻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장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유체로 생각하세요.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봐봐요.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은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들어오죠. 들어옴. 이 부분은 어때요? 나감.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동시에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의 플럭스는 무슨 플럭스예요? 폐곡면에 대한 델타 S에 대한 토탈 플럭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웠다. 여기 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플럭스를 전부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전부 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산해봤더니 플러스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다. 그러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플럭스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다이버전스에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벡터장 두 개를 한번 플롯해 봤는데, 여러분 얘는 뭐냐면 얘는 그 위치 벡터장이에요. 얘는 뭐냐면 근데 이게 2차원으로 플롯했기 때문에 그냥 Z는 0으로 둘게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요거예요. 다 벡터장이. 여러분 그냥 보이는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어때요? 퍼져 나가죠. 오른쪽은 어때요? 뭔가 퍼져 나가는 느낌은 아니죠, 그죠? 얘는 그냥 돌고 있는 거지 퍼져 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바운더리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2차원이라서 지금 경계선이 됐는데 이게 3차원 생각하면 경계면이에요, 여러분. 면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왼쪽부터 해보죠. 왼쪽 어때요? 빠져 나갑니까? 뭐 들어옵니까? 이건 나가는 들어오는 양이 없죠. 그건 순수하게 빠져 나가는 양만 있어요. 그러면 뭔가 다이버전스를 계산했을 때 뭔가 플러스 값을 뭔가 줄 것만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아까 계산해봤을 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다이버전스 이거 3이었죠, 아까 예제 문제 풀었을 때.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가는 양이 있는데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네, 그게 크기가 3이다 이거예요. 뭐 그 크기 3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정도가 3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 다이버전스가 3인데 얘는 상수죠. 상수 3은. 그러니까 위치 x, y, z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어디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든 3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운더리를 어디에다가 잡던 3이 나와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바운더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잘 보면은 여기 어때요? 이쪽은 어때요? 나가죠. 이쪽은 어때요? 벡터가 그 유치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유치가 들어와요. 여기는 들어옴. 여기는 나감. 근데 들어오는 게 많아요, 나가는 게 많아요? 먼저 요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여기가 좀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벡터가 크잖아요. 벡터장 크기가. 여기가 그죠? U의 크기가 커요. 여기는 속도가 어때요? 위치의 속도가 작아요. 그래서 플럭스가 작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마이너스 나가는 거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R자량을 계산하면은 플러스 값이 나올 건데 계산해 보니까 나가는 게 3만큼 더 많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발산이 뜻하는 게. 그럼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딱 봤을 때 그냥 얘는 뭐 나가고 들어올 거가 아니죠. 얘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발산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느낌으로만 봤을 때 얘는 발산이 0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얘는 그냥 이렇게 돌고 있을 뿐, 요 경계면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없어요. 한번 실제 계산해 볼게요. 얘는 R로 쓰지 맙시다. U로 써야겠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 X로 미분하면 빵, 얘 Y로 편미분을 하면 빵, Z로 편미분을 하면 빵이잖아요. 얘 다이버전스 0이죠, 그죠? 어때? 우리가 딱 그 직관적으로 그 물리적 의미로 한번 접근하니까 실제 계산한 거랑 잘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빵이 뭐예요? 그 어느 점에서도 다 빵이라는 거잖아요, 발산값이. 이것도 한번 바운더리로 옮겨서 생각해 보면은 바운더리 여기다 잡아도 다이버전스가 빵이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있어요. 잘 보면은 여기 어때요? 들어오죠. 여기 어때요? 나가죠, 그죠? 근데 이 양이 정확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결과가 알려주는 게,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확히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물리적 의미는 그렇다 이거예요. 네. 발산의 의미가 뭐다? 뭔가 물리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퍼져 나가고 퍼져 들어오는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을 좀 잘 보세요. 이거 얘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얘는 돌고 있는 거죠. 돌고 있는. 그러니까 얘는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가 돌고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컬이에요. 컬 다음에 공부할.
들어오고 나가고 뭔가 이런 걸 카운트해 주는 게 다이버전스라면 벡터장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컬이에요. 다음에는 이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